안녕하세요. 레이전게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8월달 급락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라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내리나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말 토요일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요, 20일간의 긴 휴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아주 꿀맛 같은 휴식을 오랜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도 지나고요. 서서히 이제 돌아갈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말이면 제가 이제 미국에 돌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여행 동안, 낮에는 물놀이도 하고, 이제 저녁에는요,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읽었던 책들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읽던 책 중에 중요한 또 투자 철학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여행 중에 간간히 소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워렌 버핏의 금언이죠.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의 제1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단순하지만 이것이 사실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 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 아래쪽에 한번 우리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Investing is about patience and not panic 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Investing is about patience, not panic 이라는 거죠.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란 인내에 관한 것이다. 즉, 투자는 인내에 관한 것이지 패닉,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투자를 하다 보면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건 패닉이 뭡니까? 영어에서요, 미국에서 어떤 친구들에게 막 공포감이 조성되고 불안하고 사람이 막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어떤 일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게 Hey, don't panic 이러거든요. 야, 정말 공포감에 빠지지 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에 don't panic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요,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patience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막 폭락했죠. 테슬라 주가가요, 20년도, 21년도에 미친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2년도부터 미친 하락을 해버려요. 그동안 올랐던 거 다 토해내면서 정말 $100 초반까지 빠지는 무서운 거죠. 분할 전에 막 무섭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등지고 팔고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떠났어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 구독자 중에서도 그 당시 정말 20년도, 21년도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죠, 그때. 근데 계속 이제 장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더 담았는데 갑자기 22년도부터 막 몰락해버리거든. 주가가 막 폭락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할 전에 사실 그때 $100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때는 패닉에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거기다가 욕설도 하고 분노도 표하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면서 머스크도 욕하고 또 저도 욕하고 막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그때 똑똑히 봤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소에는요, 투자를 잘 하다가도 자기 자산이 줄어들고 그동안 특히 이제 엄청나게 21년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벌었던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공포감을 가지더라고요. 특히나 정말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 그때 테슬라들도 제법 많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요. 물론 미국에서도 좀 떠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질 때는요, 공포감을 가져요. 특히 자기가 많이 벌었던 것이 쪼그라들 때. 이제 공포감을 가질 때는 언제냐면요, 원금이 있잖아요. 원금을 1억을 넣었어요. 1억이 50%까지 빠지고 40%까지 빠져가지고 1억이 4천만 원 됐을 때, 1억이 3천만 원 됐을 때, 이럴 때는요, 완전 눈 돌아가는 거죠.
사실 1억을 넣었는데 2천만 원까지 혹은 3천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이 막 삭제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사실 막 폭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에 만약에 50%가 떨어져 5천만 원이 됐다. 그럴 때 더 담아야 되거든요. 수량을 늘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자산이 5천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수량은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개수가 변한 게 없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참을 수가 없죠. 공포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막 욕설이 나오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또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댓글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올랐다 떨어지니까요. 특히 이제 다른 주식은 오르는데 테슬라만 안 오를 때 공포감이 빠지는 거죠. 불만이 막 나오는 거죠. 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그냥 난 팔고 다 떠난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옮겨 탑니다. 근데 옮겨 탔는데 다른 주식을 투자해 보니까 자기가 올라타는 순간 그때부터 생각보다 너무 지지부진해요. 다른 때는 보니까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상대적인 면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한 심리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워런 버핏도 그런 시간을 지난 거의 80년 동안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버핏이요, 지난 80여 년간 미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다 체득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버핏은요, 몸으로 다 체득하면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한 사람은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폭락 시간, 특히 이제 지난번 그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그때 폭락했을 때에 또 사실 버핏은요 전혀 안 파. 그때 버핏이 갖고 있던 애플도요 거의 한 40%인가 빠졌고 2020년도에 1차로 그 코로나가 왔을 때요 버핏의 주식 전체 자산이 거의 한 60%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언론들이 조롱했어요. 아니 코로나가 왔으면 떨어질 걸 알면 왜 그걸 안 팔았냐고, 정리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뭔가 좀 수익을 빼놓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들어오지 이랬는데 버핏은요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때도 콜라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리고 책 읽으면서 맥도날드에서 발견되고 집에 거실에서 콜라 마시면서 독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사람들이 인터뷰합니다. 기자들이 코로나인데 안 무섭냐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뭐가 무섭냐고. 그냥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럴 때 오히려 비중을 더 실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더 다시 비중을 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비중을 실었는데 언제 다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그 밑에 더 있을지도 모르고요. 더 아래 지하가요. 근데 버핏은요, 그때 전혀 팔지 않습니다. 전체 자산의 60% 가까이 다 날라갔는데도.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또 금리가 올라갈 때, 그때도 버핏 주식이요, 한 40% 가까이가 전체가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언론들 뭐라고 합니까? 워렌 버핏의 뭐 수십 조가 자산이 사라졌다. 이런 걸 자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죠. 근데 정작 버핏은요,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뭐 금리 올린 상황?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 워렌 버핏은요, 뭐 그냥 그럴 때가 한두 번 아니었거든요. 금리 올릴 때, 또 금리 내릴 때, 또 금리 올릴 때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또 내릴 때는 또 미친 듯이 오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버핏은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좋은 기업, 미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요, 계속해서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다리는 게 패닉이 아니라 patience, 인내라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건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투자는요, 그냥 인내력이 큰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그냥요, 주가 떨어질 때는 주가창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불안에 떨죠. 손을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흔들릴 때는요, 바깥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뛰세요. 조깅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계속해서 땀 흘리고 운동하다 보면요,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요, 어느 세월에 지나가다 보면은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금리 2020년도에 그 폭락이 뭐 한 거의 1년 가까이 갔는데 2023년도 초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듯이요. 그리고 24년도 올랐고요. 2년 연속 불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patience, 인내라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이것도 능력이에요. 이것도 탤런트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예를 들면 농부들 보십시오. 농부들은요, 기다림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도요,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묘목을 심었어요.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햇빛도 적절히 쬐줘야 되고 태풍도 지나가고 그때 가뭄도 지나가고 비가 안 와가지고 뭐 물도 대줘야 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나야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 때요. 그게 끝도 없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재미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냥 기다리세요. 좋은 기업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테슬라만 예를 들더라도요. 테슬라가 미래에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오히려 그럴 때에 담기도 하고, 뭐 테슬라를 많이 담았으면 엔비디아도 담아보고, 팔란티어도 담아보고, 담을 게 많잖아요. 담아보면서 다른 쪽에서 재미를 조금씩 느끼면 돼요. 그러면서 뭐 이 엔비디아가 오르고 팔란티어 오르면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때 거기서 좀 팔아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좀 더 사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제 이 사람들이 인내력이 없죠. 이 페이션스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승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버핏의 골든 룰,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골든 룰. Don't panic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냥 인내하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인내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하는 시점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날아가기 시작한다고요. 돈나무라도 300 초반에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다 그런 돈나무라도 그렇고 결국 시간 지나보면요.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워런 버핏의 이 investing is about patience, not panic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이 미국 전체 매크로 상황들 또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또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미국의 이 잡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미국 전체 잡 리포트에 7월 달에, 7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이전 달에 그 숫자들 있죠. 그 숫자들도 사실 다시 체크해 보니까 또 떨어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번에 7월 달이면 6월 달, 5월 달이 적게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몇 개월째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 수가요.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면요. 자, 이번에 이 소위 농촌 지역 있죠. 농업을 제외한 모든 일자리의 숫자가요. 7만 3천 개를 찍었는데 이게 한 10만 개 예상했던 그 예상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려나 보세요. 6월 달, 5월 달에 그때 발표됐던 거 있죠. 우리가 지난달에 발표되고 또 그 지난달에 발표된 거요. 그 6월 달, 5월 달 데이터가 다시 수정해 보니까요. 심각하게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합쳐가지고요. 두 개 합쳐서 2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많이 떨어진 거죠. 두 개를 반으로 나누면은 한 3만 개 정도 되잖아요. 이게 25만 8천 개, 26만 개라 보면 13만 개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13만 개씩 예상치보다 더 떨어진다라는 거야. 이건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5만 개도 아니고 3만 개도 아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예측이 나오겠습니까? 노란색으로 하려나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노동시장의 불안. 노동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 뭐예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굉장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극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이제 가능성을 훨씬 더 줄 수 있는, 특히 이제 9월 달이 관건이거든요. September인데, 자, 이번에 동결시켰잖아요. 8월 달에 없거든요. 미팅이. 그 9월 달 되면 어쩌면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요, 특히 이제 노동시장 있죠. 노동시장이 너무 탄탄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5월 달, 6월 달 데이터가
뚝 떨어집니다. 수정해서 보니까 각각 13만 개씩 빠져요. 이거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전체가 뭔가 조금 위축되고 있다. 사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현지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좀 팍팍해진 게 사실이에요.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일자리가 추가가 안 되고 기업들이 새로 안 뽑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서 자르고 나서 실제로 많이 안 뽑는 편인데 이상하게 일자리가 추가됐다라는 것이 뭔가 낯선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실제로 노동시장이 이제 뭔가 긴장할 만한 위축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지점은요.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9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 하잖아요. 주가가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한 1포인트 이상은 다 내려갈 거거든요. 1포인트에서 2포인트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은 더 활발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빌려가지고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많은 어떤 기관들이 빌려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그 베이에리아 쪽 있죠. 위에 베이에리아라고 했을 때는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그리고 아래쪽에 샌호세 지역을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을 이 베이에리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지역을 북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A, 로스앤젤레스,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쪽 있죠. 이쪽을 남가주라 그러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까지 남가주인데 저 위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전체 바닷가 쪽에 전체를 보통 베이에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살폈듯이 베이에리아 쪽에 테슬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라이드헬링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라이드헬링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우버,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단계 수준으로 들어갔다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가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1단계가 앞에 사람이 운전자가 있으면서 뒤에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사고 없이 쭉 간다.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또 3단계 최종 단계로 지금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게 3단계 수준이거든요. 앞에 운전자가 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라이드헬링 서비스가. 자, 근데요. 여기에 지금 첫 번째로 탄 사람이 자신의 지금 현재 느낌, 타고났던 것을 올려놨거든요. 자, 보니까요, 뭐 워낙 좋아요.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가는. 앞에 사람이 전혀 그냥 이 터치하라고 할 때만 터치하는 거 있죠. 그때 자율주행 FSD가 그렇거든요. 터치하라고 할 때 그 터치만 해주면 되고 운전대를 실제로 잡고 좌우로 돌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베이에리아 쪽에 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탔다고 합니다. I was the first person in the Bay Area라고 합니다. To hail a Tesla 로보택시. 테슬라 로보택시를 직접 로보택시로 탔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분이 이 타고 가면서요, 전체를 소위 말해서 영상을 다 촬영했거든요. 아주 무난하고 스무드하게 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앱에다가 이제 클릭해서 가는 건데 자세히 보면요. 동네가 마운틴뷰, 로스아토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샌호세 지역이에요. 샌호세 위쪽에 마운틴뷰 이쪽 좋거든요. 위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스탠포드가 있고 그리고 그 팔로알토죠. 팔로알토나 이쪽이 다 주변에 있습니다. 이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소위 빅테크들의 본사가 있는 곳이 있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요. 보면 아래쪽에도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침 보면은 21분 후에 차가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픽업 스팟에 만나자 21분 뒤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분이면요. 차가 좀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꽤 지금 이제 멀리 있고 또 차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기본적으로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했던 것처럼 10대로 시작하고 20대로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점점 더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점점 더 늘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100대도 아니고 1000대도 아니고 왜 찔끔찔끔하냐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그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10대로 시작해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20대 이제 이렇게 늘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 천천히 움직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더 익숙해지면 어때요? 이게 처음에 별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지 않고 증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빠른 속도로 이 exponentially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지않았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잖아요. 곳곳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운행되어진다는 소식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주가는요 들썩이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세요. 앞에서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Don't panic. patienc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Investing is about patience, not panic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이 X, 일론 머스크의 X인데요. 여러분, 이 X가요, 지금 그 플랫폼으로서,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하려 보면요. X is officially the number one news app in Australia, the voice of the people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X가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소위 말해서 이 앱 중에 특히 뉴스 앱 있죠. 뉴스 앱 중에 넘버원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세계 곳곳에서 뉴스를 확인할 때에는 이 X를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 공식적인 뉴스를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 이 X가 이런 뉴스를 이 가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처럼요. 데이터들이 거기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결국 이 XAI의 모든 그 특히 이제 그록이랄지 이런 그 이 앞으로 AI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록을 테슬라 로봇과 테슬라 자율주행에다가 다 연동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냥 내 옆에 정말 천재 100명을 모아둔 그런 하나의 천재 그룹으로 일컬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내 개인 비서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자, 아무튼 X의 인기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것도 미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1등 했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X가요, 이 단순히 미국에서만 1등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2년 전에 X를 인수할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먹었습니까? 그때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X를 인수할 때 그렇게 욕 들어먹고 아마 머스크가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많이 들어본 적은요. 그때가 처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욕 들어먹고 인수했는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 됐다라고 하는 건요. 그때 욕한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하니까 또 안 오르고 하니까 막 욕하고 막 분노하고 테슬라를 팔아 던지고 갈까 뭐 이러는데 인내하세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주식이 돈을 그렇게 쉽게 버는 게 아니에요. 막 옆에 오르니까 쉽게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요. 기다린 만큼 그 수익, 그 자산의 가치는 더 커지는 거니까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요. 다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메가팩이 아주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인도되고 매출이 일어나고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요. 아래쪽에 메가팩이 양쪽으로 깔려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새롭게 이번에 계약되어진 것인데, 자, 피닉스 애리조나입니다. 자, 애리조나 지역에 이 피닉스에 메가팩이 공급됐습니다. 자, 규모가요 1억 6천만 달러치입니다. 자, 1억 6천만 달러치면요 그래 큰 규모는 아니에요. 보통 한 3억 달러 정도면 괜찮거든요. 사이즈가 적은 게 아닌데
뭐 1억 6천만 달러면요. 뭐 이 정도면 지금 아주 소형 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뭐 10개 하면은 바로 그게 이제 이 소위 이제 1 빌리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10억 달러에서 이제 1억 달러니까 이 이제 메가팩인데 이게요. 지금 이 규모가 이제 에너지 전기를 저장해 가지고 이 소위 그 20만 개의 가정에 2 hours each day입니다. 매일 2시간 동안 20만 개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이건 만만치 않죠? 이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20만 개의 집이면요. 여기에 여러분 인구가 자 보십시오. 20만 개면 여기 곱하기 4를 해보자고요. 428 80만 명이에요. 80만 명이에요, 여러분. 80만 명이면 거의 100만 명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만한 도시, 아주 그 도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원이 100만이 넘었죠. 지금 그 정도 규모를 여러분들 이 2시간 동안 매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메가팩이라는 게요, 대단한 겁니다. 2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비상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2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겠죠, 에너지를. 보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전기가 나갔을 때 몇 시간을 기다리거든요, 고칠 때까지.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보통 이게요, 이 낮에 그 피크 때 있죠. 에어컨 많이 쓸 때. 그때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전기값이 싸거든요, 밤에. 그때 전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런 걸 잘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낮에 쓰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20만 개의 가정에 2시간 동안 전기를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런 건요, 전 세계 모든 마을, 모든 도시들이 다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다 모든 게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메가팩이 공급되어질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막지한 시장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것도요, 2030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혀 지금 안전사고도 없었고요. 지금 운영해보니까 아주 지금 훌륭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 테슬라의 지금 로보택시처럼요, 웨이모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웨이모가 어제도 이거 살펴봐드렸는데, 웨이모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그 교통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즉, 사고도 일어나고요,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요,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사고 쳤다면요, 언론에 대대적 보도가 났겠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요, 지금 웨이모 보이시나요? 지금 오른쪽이 지금 가운데 보면 노란 줄 있죠? 이게 뭐예요?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차가 저쪽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왼쪽은요, 차가 반대해서 우리 쪽으로, 화면 쪽으로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길이 양갈래로 이 반대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저 웨이모가요, 반대 차선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헤드온 컬리전, 그러니까 헤드온 컬라이전이라고 하는 소위 그냥 반대 차선에 역주행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주행해가지고 왼쪽으로 저렇게 따라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잘못했다가요, 정말 그냥 정면 충돌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도요. 근데 이게요, 방송사에서 보도된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예 보도를 안 해요. 근데 보통 개인들이 이걸 찍는 거예요. 저거 뭐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웨이모인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그 7월 7일 날 촬영된 건데 전혀 지금 언론에 한 번도 이걸 언론에 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랬으면요, 난리도 아니었겠죠. 정말 이 세상에 테슬라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꼬면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저렇게 엉망이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초록색으로 달라졌지만 웨이모의 하드웨어가 5 lidars, 5 radars, and 29 camera입니다. 와, 정말 이거 보면요, 정말 한심할 정도인데, 라이다만 5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레이더도 5개가 달려있어요. 라이다와 레이더를 다 5개씩 딱 달고 있는데, 원래 라이다가 비싼 거잖아요. 근데 5개씩 다 달고, 여기에 29개의 카메라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15개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테슬라는 카메라 베이스로 단촐하게 다 끝내는데 카메라만 거의 30대 1을 달고 레이더를 5개 달아서 어마어마한 지금 양을 이 소위 장착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역주행을 합니까? 이렇게 많이 달면요, 이 소위 말해서 이런 장비를, 하드웨어를 많이 단다는 말은요, 그만큼 안전하게 뭔가 약간의 미스테이크도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를 많이 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렁주렁 장착하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오류가 나요. 사고가 발생해요. 전봇대를 들이받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요, 하드웨어를 많이 단다고 자율주행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복잡한 변수가 많은 소위 이 도로 이 상황 속에서요, 하드웨어를 많이 달아서 뭐 이 자율주행을 한다고 이게 뭐 아주 스무드하게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카메라 베이스로 그냥 간 게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이 어떤 이 소위 말 착용, 우리가 탔을 때에 느끼는 거 있죠. 그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결국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주행은, 하드웨어는 적당히 하면 되는 거고요. 미래의 자율주행은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소위 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그러한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 소위 하드웨어만 달아가지고는요, 궁극적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뭐 LA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노출될 거예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훨씬 나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언론들이 얘네들 보도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그냥 이 테슬라가 등장해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문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거 보면요,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하드웨어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소프트웨어의 싸움이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레이저였습니다.